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오늘도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빙판길 낙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죠. 네, 넘어지는 순간에 손으로 이렇게 바닥을 짚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손목을 다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죠. 네, 찰과상뿐 아니라 골절과 같은 큰 부상을 입기도 하는데요. 단순한 통증으로 여기다 상태가 더 악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골절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 또 치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오늘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전주수병원 이병호 병원장과 함께 겨울철 손목 골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낙상 사고에도 발생할 수 있는 골절. 특히 고령층은 골밀도 감소와 신체 반응 속도 저하로 인해서 골절 위험이 더욱 큽니다. 손목 골절이 됐을 때 증상과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병호 병원장과 함께 겨울철 손목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흔히 겨울철에 손목 골절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겨울이 되면 새벽에는 좀 추워져서 얼었다가 다시 낮에는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응달진 곳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손목을 또 추우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빼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응달진 곳에서 미끄러지면서 손을 세게 짚게 되죠. 네. 그러면은 되게 골절이 많습니다. 요즘 겨울철에는 특히나 더 많습니다. 네. 네. 우선 이제 손을 걱정을 하셨는데 손 말고도 다른 부위도 뭐 골절이 오겠죠. 아, 그럼요. 네. 대개는 이제 손목 골절이 많기는 하지만 나이에 따라 좀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 80 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넘어지게 되면 엉덩이로 먼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부골절이라고 대퇴라고 그래서 엉덩이 골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척추뼈가 있는데 그쪽 때 이제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 있는 경우에는 압박골절이라고 해서 그쪽 부위가 골절되기도 하고요. 요즘처럼 또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스포츠를 즐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면서 주상골이라고 손목뼈도 골절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주상골이라고 했던 부분은 손목에 8개의 뼈가 있는데 이제 하요골이라고 그래서 2개의 뼈 있는 거 말고 손목에 있는 8개 뼈 중에 하나인 주상골이 또 많이 골절이 돼요. 네. 뭐 스키를 탄다든지 야외 스포츠 겨울에도 하는 겨울 스포츠를 즐기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또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부주의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넘어지면서 팔꿈치 또 골절이 많습니다. 성장판이 있는 데인데 그쪽 골절이 되면 또 그쪽에 합병증도 많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골절되는 부위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어르신들은 낙상으로 인한 부상이 많겠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은 레저를 즐기다가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손목 골절은 뭐 어떤 특정 연령이나 성별이랄지 이런 특징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 골절 자체는 그 큰 뼈하고 작은 뼈라고 요골이라고 하는 부분과 척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2개의 뼈가 있는데 더 약한 부분이 요골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50대, 60대 되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쪽 부위가 많이 골절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 이제 활동량이나 이런 거는 뭐 성인이기 때문에 많고요. 그런데 50대, 60대가 되면은 뼈에 이제 소리 없는 뼈에 도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목 골절이 많게 됩니다. 특히나 남성보다는 여성에 있어서 더 많은 거는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원인하고도 같이 관련돼 있고요. 또 뭐 젊은 사람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상골이라고 하는 뼈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뼈가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손목 골절도 특징도 있고요. 부위가 어느 부위가 골절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치료도 그렇게 같이 해야 되고요. 부위도 잘 봐서 진단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손목 골절 같은 경우는 그 미세한 골절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고 뭐 삽입차가 있다면은야 뭐 구분이 되겠지만 이게 뭐 특정할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이제 미세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증상 자체도 이렇게 심하지 않고 경미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골절을 그냥 선상골절 또는 초기 엑스레이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골절을 미세골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손목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약간 부어 있는데
골절일까 삐었을까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미세골절이라 하고요. 근데 이제 염좌라고 그래서 손목 삔 거를 골절하고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골절됐을 때는 합병증들이 많거든요. 삐었다고 하는 거는 한 2, 3주 지나면 좋아질 수 있지만 골절은 시간도 많이 지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골절된 부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합병증이 올 수가 있죠. 손이 신경이 있기 때문에 손저림증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골절된 부위 주변에 부종이 너무 심해서 손가락이나 아니면 손목에 운동이 잘 안 돼서 구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구축이 되면은 손 사용하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하잖아요. 우리 손 대부분 다 손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부종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통증이 계속 지속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미세골절을 의심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본다든지 아니면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럼 손목에 골절이 생기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이제 골절되는 경우에는 대개 이제 두 가지일 수 있죠. 하나는 수술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은 수술을 안 하면은 그냥 둘 거냐. 뭐 단순하게 그냥 두면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부정유압이라고 그래요. 틀어지게 붓게 되면은 이제 공간이 좁아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의 문제를 유발하거나 아니면은 힘줄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구축이 오기 때문에 먼저는 보존적으로 치료한다 그러면은 골절이 됐기 때문에 통기부스를 합니다. 기부스를 부종이 빠진 한 일주일쯤 지나서 통기부스를 한 4주 이상 또는 6주 또는 8주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틀어진 부위가 분쇄골절이라고 해서 여러 조각으로 나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많이 틀어지 않았어서 수술도 간단하게 핀을 박을 것이냐 아니면은 금속판이라고 하는 좀 복잡하지만 합병증이 적은 그런 수술을 할 것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건강한 뼈라면 이제 빨리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골다공증 환자가 골절이 있다 이러면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떤가요?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되게 5, 60대 여성에 있어서 활동량은 많은데 골절이 되었다. 아니면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골절이 된 경우에는 뼈가 구멍이 숭숭 뚫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뭐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네. 수술을 하고도 뼈가 붙어야 되는데 회복하는 또 골진이 나오는 이런 율도 많이 적고요. 기간도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을 때는 치료 기간도 보통 정상적인 골의 그 함량이 있는 사람하고 비해서 한 2배 이상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오래 치료가 되다 보니까 합병증이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오래 통기부스도 해야 되면은 손의 구축도 다른 사람보다 한 2, 3배 더 많고요. 또 안에서 부종이 또 오래 생기니까 또 그 신경의 어떤 눌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손저림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수술 이후에 잘 나았는데 다시 풀었는데 재골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잘 붓다가 틀어지면서 왜 그러냐면 골진이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빨리 회복을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틀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부정유압이라고 하는데 그런 발생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 골다공증이 있으면 미리미리 그런 것들 사전에 조금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손목 골절 후에는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나요? 겨울철에 특히나 이렇게 추워지고 그러면은 골절 이후에 손에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주변에 힘줄도 있고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다 보니까 어떤 공간이 잘 맞춰져서 원래의 공간을 유지하게 되면은 신경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기 때문에 손저림이 안 오는데 되게 이제 공간이 틀어지게 붓거나 아니면 골절 이후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압박이 되는 경우에는 손저림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성이기 때문에 오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절이 합병증으로도 손저림증도 오고요. 또 힘줄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구축이 와서 손가락의 움직임이 또 변형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손가락이 구축이 오면은 사용하기 힘드니까 통증이 또 지속돼서 만성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 손 골절 상태에서 이렇게 이 다른 신체 부위하고 다르게 손이기 때문에
많은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또 손을 쓰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심각한 걱정이 되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고집 부리고 쓰다 보면.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부종이 지속돼 있는데 사용을 한다거나 그래서 기능을 회복을 위해서 재활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너무 빨리 사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종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손목에서의 관절염뿐만 아니고 손가락에 관절염도 옵니다. 왜냐하면 부어있는 상태에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또 어거지로 꺾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부었다 빠졌다. 그러면서 손가락 마디도 틀어지게 되고요. 또 기능의 장애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신경의 문제, 힘줄의 문제, 또 혈관도 좀 덜 통하다 보니까 손가락 끝에서 오는 어떤 혈색의 어떤 변화가 옵니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레이노병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골절 이후에 이런 부갑상선 기능의 항진으로 인해서 겨울철 차가운 물만 들어가면은 아주 굉장히 이렇게 하얗게 변하고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도 골절 이후에 합병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골절 치료를 하거나 뭐 수술을 받은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첫 번째는 부기를 빼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초창기에 부기가 있을 때는 얼음으로 조금 차갑게 해주고 아이스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부기가 이제 빠지는 기간이 조금 길어진다 그러면 따뜻한 물에 담그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족욕도 하잖아요. 손도 아침 저녁으로 한 뜨거운 물하고 미직지근한 물에 한 중간 정도에다 넣고 족욕하듯이 그 안에서 운동을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가락을 단순하게 두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볼펜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운동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나머지 손도 이렇게 운동하거나 하나씩을 넣어서 제가 이제 굳어서 오시고 합병증이 생긴 환자들한테는 제가 1000번 이상을 하라고 그래요. 1000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하라는 거죠. 네. 이 동작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통증이 평소에 혼자서 운동을 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운동을 해주는 것보다도 그 동작 자체가 통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펜슬 테스트 엑서사이즈라고 표현하는데 나머지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적절한 구부림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전체 2개를 넣어서 해도 되고요. 또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가락을 운동할 수 있는 이 볼펜 또는 나무젓가락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주면 훨씬 더 손가락의 기능의 회복도 좋고요. 네. 후에 부종도 많이 빠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 환자들을. 정말 간단하잖아요. 사실 네. 펜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누구나 네. 할 수 있고. 그러게요. 젓가락으로 해도 됩니다. 네. 저기 그 손목 골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손목 골절 외에도 그 약한 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골절이 자주 발생하는 거. 그렇죠. 네. 그 활동기에 있는 젊은 분들 특히나 30, 40대 이런 또 20대부터 한 40대까지는 손목이 넘어지면서 손목에 있는 뼈가 수근골이라고 그래서 8개 뼈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주상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굉장히 모양이 땅콩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 중간 부위가 많이 골절이 돼요. 그런데 다른 뼈는 대개 이제 진단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몇 주가 됩니까? 이렇게 네. 물어보는데 다른 뼈들은 5주 정도 됩니다. 또는 6주 정도 골절이 되면은 치료하면 괜찮습니다. 얘기하는데 이 주상골이라고 하는 뼈는 진단이 12주가 나옵니다. 처음 부러졌을 때. 그 뼈가 부러지면은 우리가 이제 상완골이라고 이런 뼈는 8주, 대퇴골이라고 그래서 큰 뼈가 부러져야 12주가 나오거든요. 네. 경골은 10주 나오고요. 그런데 이 땅콩만한 손목에 있는 작은 뼈가 왜 자꾸 이름이 나오냐면 12주 진단이 나오고요. 왜 그렇게 진단이 오래 나오냐면은 그 8개 뼈 중에 하나인데 손목에 만약에 이 뼈가 골절이 되고 첫 번째는 진단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잘 붙지 않아요. 이게 분류압이라고 그래서 안 붙는 확률이 다른 뼈의 3배 내지 5배 정도까지 많습니다. 수술 이후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은 이런 합병증들이 많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손목 골절의 합병증으로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구축이라 이런 것들이 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은. 네. 그래서 이렇게 손목 골절에서 주상골을 뭐 축구에서 키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손목의 주상골을
키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뼈이기 때문에 이 주상골이 자꾸 언급이 되는 겁니다. 네. 혹시 우리 이 손목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네네. 알려주실 수 그 있을까요? 손목에 있어서 보시면은 엄지손가락 위쪽이거든요. 네. 손목에 엄지손가락 위에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있어요. 예, 예. 네. 그 부분을 이렇게 꽉 눌러주시면은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주상골이라고 하는 뼈의 골절을 일단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건 이제 낙상이라든지 심한 충격을 가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어쨌든 충격이 가해진 네. 그런 상태에서 이 부위를 눌러주면은 통증을 유발하면 주상골 골절을 일단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밀 진단을 하거나 엑스레이만 가지고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렇게 복잡한 그러나 좀 더 정밀한 그런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상골 골절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하욕으로 요골 그 골절이라고 하는 손목뼈는 열어서 하는 수술인데 이거는 안 열고 자그마한 조금만 그 구멍을 내 가지고요. 시암이라고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서 직접 고정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통기부스만 하는 경우에는 12주 정도의 통기부스를 해야 되는데 네.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6주 내에 8주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만 하게 되면은 합병증 없이 잘 치료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위도 아니고 그 손목을 12주 빨리 불편할 것 같아요. 빨리 가능하면 지금 손목 골절, 주상골 골절 이렇게 두 가지 알아봤는데 그 외에 뭐 다른 건 없을까요? 스포츠나 아니면 야외 활동을 좀 하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손가락뼈도 많이 골절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젊다 보니까 조금 아픈 거 참기도 하고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골절이 되는 경우에 또 틀어져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잘못 붙는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 우리가 배열이 이렇게 똑같은 배열이 돼 있잖아요. 손가락은 잘못 치료하게 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거나 굽거나 안 펴지는 경우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는 굉장히 한 30군데 정도의 이렇게 관절이 있거든요. 어깨 관절도 하나의 관절이지만 손가락 각각 마디도 관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절이 잘못된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구축이 되거나 아니면은 사용하는데 아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하고 어떤 통증이 지속되거나 부종이 오래되는 경우에는 바로 엑스레이라든지 정밀 진단 또는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뭐 낙상이나 사고로 인해서 성장판을 다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기능을 살리면서 치료가 가능한가요? 이게 그 성장판이라고 하는 부위는 실제로 어른에서가 아니고요. 네. 대개 18세까지 성장이 되면서 계속 크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팔꿈치 관절이 많이 이제 다치거든요. 이제 그 팔꿈치에서도 성장판이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죠. 성장판이 다치면 안 자라는 걸로 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확한 정복, 정확한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이 자랄 수 있거든요. 되게 이제 잘못된 치료가 틀어지게 자라거나 또 아니면은 너무 심하게 압착이 돼서 성장판이 완전히 파괴된 경우에는 네. 안 자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골절된 경우에는 잘 맞추어서 고정해서 안정을 시켜서 치료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 성장판뿐만 아니라 손목이나 손가락 등도 재활 치료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가락에는 그 볼펜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운동이 기초적인 거고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족욕 하시듯이 손가락도 따뜻한 물에 넣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인들이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분 정도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에 넣고 운동을 그 안에서 이렇게 굽혀주는 운동, 펴주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평소에도 굳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손이 많이 굳잖아요. 단단해지고 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만지는 거는 좋지 않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부어 있으니까 그걸 집어넣는다고 계속 누르는 사람도 네. 있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관절염을 유발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부종을 오래 가져가서 결국은 구축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어느 부위가 아프다고 지속적으로 만져주거나 자극을 주면은 더 안 좋다. 그런 경우에는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물에 넣어가지고 혼자서 운동하는 정도. 만지는 거
주무르면은 더 심해진다고 하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흔하게 그냥 뭐 좀 계속 만지잖아요. 그게 안 좋군요. 안 좋은 습관이군요. 습관적으로 만지다 보면은 또 땅콩 소리 내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부어요. 뼈는 괜찮은데 조직이 부어가지고 평생 가는 분들도 있어요. 뭐 평상시 조심조심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은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게 낙상은 밖에서만 낙상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내에서도 낙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화장실이 되게 밖에 실내는 따뜻하지만 화장실은 추운 경우가 있어서 물기가 얼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첫 번째 화장실에 있는 타일에 미끄럼 방지 그런 것들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겨울철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첫 번째 방법. 야외에 나왔을 때는 밖에 나오는 경우에는 손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많이 다니시잖아요. 장갑을 끼고 주머니에 안 넣고. 또 보폭을 굉장히 크게 하다 보면 미끄러지면 대처하기 어려우니까 보폭도 좀 줄여주시고요. 또 예전에는 우리가 눈 오거나 그러면은 자기 집 앞마당은 다 치웠잖아요. 네. 길거리도 치웠는데 요즘은 잘 안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야외 자기 집 앞마당은 좀 치우셨으면. 그래서 응달진 곳이나 이런 곳에서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미끄러지게 빙판되는 것들을 좀 예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골절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좀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도 알려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쳤을 때는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부위가 아픈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손은 이렇게 만져보면 되거든요. 반대쪽 손으로. 만약에 골절 또는 부종이 심한 경우, 또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주변에 보면 이렇게 판자나 이런 거 있죠. 골판지 같은 경우로도 이렇게 대주면 돼요. 만약에 골절이 안 되고 움직이는데 그냥 조금 통증이 있는 정도다. 그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얼음팩 그리고 3, 4일 지난 경우에는 따뜻한 팩 이렇게 바꿔서 해주면 되고요.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골절을 의심하고 빨리 가까운데 또 전문의한테 찾아가셔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골절이 되었는지 좀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이병호 병원장과 함께 겨울철 손목 골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심부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심부전은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요. 다리가 붓거나 복수가 차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질병이라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노화로 인한 증상이라 여기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작은 통증이라도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건강 상태 꼼꼼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손목 골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보충해서 궁금하신 것들,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닥터 MBC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